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좀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은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좀 지적을 하다 보니까 변론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변론 제기 신청은 안 하기로 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속내가 담긴 건가요? 어떤 속내라기보다도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잖아요. 네. 지금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서민 물가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모든 현안 문제가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동안에 이제 헌재에서 충분하게 좀 검토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국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헌재를 우리가 믿고 또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해 줄 것으로 믿고 이 상태에서 좀 하루빨리 결론이 나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게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 이런 그 외부적인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배제하고 오직 양심과 예. 명예를 걸고 신속하게 하되 누차 강조하지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죠. 예.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와중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이제 검사 3명 그 탄핵 선고기일이 내일로 잡혔잖아요. 예. 당장 뭐 이게 잡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당연히 넘어갈 것 같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선고 결과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예. 내일 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이 이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선 그것보다도 국정이 우선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것이 빨리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 주는 이제 대통령 그 선고 기일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로 일단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헌재가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제 생각인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상당히 의견이 좀 조율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네. 더 지금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지금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결론이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헌재 내부에서는 한덕수 총리 선고랑 대통령 선고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동시에 할 수 있고 그거는 오로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겠지만은 네.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 총리 것이 나와서 예. 지금 이제 국정을 좀 우선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대통령 거는 더 이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것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네. 하루빨리 고난 대행에 이 판결은 내려주는 것이 네.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지금 내일 90일 정도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와중에 또 추가 탄핵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했다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추가로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실제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압박만 하는 건지. 지금 민주당은 좀 굉장히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네. 이제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 선고 날이 다가오고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의 스케줄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고가 이번 주엔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이번 주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꼬이고 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거야. 그래서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또 뭐 헌재까지 도보로 그렇게 한다 하고 예. 일부에서 삭발을 하고 또 단식을 하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이 자기가 날린 이 부메랑에 뒤통수를 맞고 예. 또 자기가 낳은 공수처에 뺨을 맞고 네. 그러니까 엉뚱한 검찰총장에게 지금 화풀이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화풀이를 하려고 하면은 판결을 내린 판사한테 법원에 화풀이를 해야 될 건데 네. 이게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는 그냥 날짜로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사실 법원한테 뭐라 하는 게 맞긴 한데 민주당도. 그렇죠. 법원에 예. 근데 법원에 대해서 이게 판단을 해야지 왜 검찰에 그걸 합니까? 왜 신부정 검찰총장이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신부정 검찰총장도 나와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급하가 보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서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냉정을 기하고 이것은 그냥 투쟁하고 삭발하고 또 뭐 단식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법이 살아있구나. 아, 우리 국민 모두가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뭐 탄핵 과정이고 이런 이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허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냐고 누구를 믿고 의지를 하고 가야 되느냐 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 방송에서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걱정을 해줘야지. 네. 정치하는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지금. 반대로 지금 국민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 아니다. 네.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말 여야가 네. 꼭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야가 좀 이 시점에서는 냉정을 좀 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민생이 어렵다. 예. 오직 정치 여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여기에 블랙홀처럼 여기에 빠져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우리 민생은 누가 챙기냐 이거예요.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게 뭐 여야 다 마찬가지지만 거대 야당이 지금 다 장외 집회하러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천막을 그렇습니다. 치고 예.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이렇게 파면이 될 때까지 저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네, 예. 국민님 보시긴 좀 어떤가요? 어제 좀 비판 많이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위 예. 또 단식 그다음에 삭발 요게 이제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예.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에서 냉정을 찾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여야정 협의체도 지금 무산이 되고 네. 뭔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속수무책입니다. 네. 왜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법 하나도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여야정 협의체를 하기로 했으면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모든 현안 네. 다 올려놓자 이거야. 예. 다 올려놓고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청년 정책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추구했던 뭐 중도 정책 이런 부분을 다 올려놓고 한번 풀어가 보자. 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무슨 뭐 내란 뭐 공조당하고 뭐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나 했었고 이러니까 상대에 대한 전쟁터에서도 적군에 대한 A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전부 아직도 무시하고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하고 있어요. 내란 그러니까 공조당 이런 얘기예요.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어떻게 그걸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어제셨나요?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추진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 예. 이게 뭐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뭐 보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위헌 결정이 났었고 예, 예. 구속 취소에 대해서만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걸 법안으로 삭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에서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래 안 받을 것 같지만 단독으로 우리가 처리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 단독 처리가 안 되죠. 그것도 민주당에서 협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예. 법률 유상범위원 이제 주축을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의견이고 우리가 안을 내지만은 네.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하면은 이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네. 좀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여야정 협의체도 지금 30분 만에 결렬이 되고 네. 이거 진짜 국회의장이 주재를 하더라도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네.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탑다운 방식이 지금 주요한데 이재명 대표께서 아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밑에서 이 조율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그러니까요. 대표여서 예.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는데 스펙트럼 넓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네. 스펙트럼이 있는데 예. 그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있어. 우리 국민연금 특위에서 특위 위원장이 반대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의 원내대표로서 대화에 물꼬를 뜨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금 양보하고 했는데 그 자체도 저쪽에서 양보를 안 하고 예. 오로지 자기네들 일방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볼 면목도 없어. 예. 그리고 국민의힘 너네들은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없어요. 야당의 협조를 다 받아야 그래서 되는데.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예.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 목소리로 야당에게 계속해서 설파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민생 챙겨야 될 이슈도 많은데 이게 좀 많이 묻혀진 것 같아서 그건 좀 안타깝기는 해요.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일단 관저에 머물면서 뭐 여러 정치인들 만났다는 얘기, 뭐 통화했다는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더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헌재를 좀 자극할 수도 있고 이게 관저 정치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 행보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관저 정치, 옥중 정치 하는데 언제 관저 정치 안 했습니까? 예. 관저 정치 했잖아요. 예. 아유, 한남동 관저에서 이야기하면 관저 정치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옥에서 부정적인 의미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라는 게 아니라 예. 옥에서 이야기하면 옥중 정치가 되고 네. 국회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국회 정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한 2달 가까이를 참 자유의 몸이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다든지 책을 보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것을 반추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 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가서 이제 만났잖아요. 예. 만났을 때도 나는 괜찮다. 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당에서 좀 잘 해달라. 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이제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겠다. 네. 건강 추스려라. 이런 정도예요. 예.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저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왜? 괜히 국민들이 좀 또 이게 이 편갈리 시기에 이런 것으로 언론에서 또 쓸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네. 탄핵 결과가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뜻일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너무 지금 혼탁한 사회고 여야가 분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대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이게 국정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에서 저는 차분하고 네. 신중하고 네. 조용하게 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네. 본인의 메시지 때문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뭐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선한 메시지를 냈는데 네. 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봤을 때는 야권에서 봤을 때는 공격을 이건 하겠죠. 부정하고 또 이건 무슨 관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게 분란이 일으킬 수가 예. 있는 그거고 그거를 또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여야 거를 다 또 취재를 해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써줘야죠. 그렇죠. 그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 없이 그동안에 고생하셨으니까 예. 건강 좀 챙기시고 조용하게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뭐 기각이 된다든지
각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이 본인이 지난번에 마지막 변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개헌이라든지 개헌이요? 네. 이런 부분을 또 구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저는 대통령께서 신중 모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여권 일각 또 그냥 야당에서 보기에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서 승복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건 최후 변론 이후로 대통령이 보여준 메시지에서 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퍼컷을 할까봐 조마조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예. 우리 뭔가 이제 광장에 나가서 여론을 좀 모으는 그런 정치를 할 것 같다라는 걱정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께서 예. 참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서 본인이 말씀하셨기라 믿는데 네. 뭐 그분의 말을 제가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저는 그건 하나의 기우다. 기우다. 지금은 탄핵이 있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도 안 해야 되겠지만은 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 앞서가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중인가요? 요즘에는? 우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예.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당연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 압력을 넣다든지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건 정치재판소죠. 예. 헌법재판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명예와 예.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 우리가 보루구나 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재판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통치권자의 판결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고 그러더라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네. 저는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석방에서 이제 관저로 복귀를 하면서 당 지도부도 가서 만나시고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원들이 좀 지켜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나중에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층 공략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앵커께서도 이제 그렇게 저는 일부는 맞고 예. 일부는 이제 제가 동감하고 틀려고? 일부는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여론조사 내가 여론조사 어느 기관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기관을 말해주셔야 저희가 여기 밑에 붙여드리는 어제 리얼미터죠. 리얼미터요. 예, 네. 나와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쪽이 지금 한 5% 정도 그리고 저쪽에 한 4.5% 정확한 숫자 한번 팩트 체크해서 팩트체크해서 댓글에 말씀해 붙여드릴게요. 주십시오. 예. 네, 붙여주십시오. 예. 그 정도로 하면서 거기에 로 데이터를 보니까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많이 흘렀어요. 이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이게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은 그렇죠.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 이게 흐름도를 보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네. 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나서 자기네들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거는 자기네들 생각이고 네. 한편으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보수 우파에게 유리한 더 이 단결시켜 이게 단결하니까 단합하니까 예. 이런 결과가 나오구나. 네. 이런 메시지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 이제 일희일비를 할 필요 없고 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집권 여당은 더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야 된다. 네. 여기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넘치게 되면은 네. 국민들은 언제든지 또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네. 자세로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권 여당의
행위고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